자, 이번에는 아동 순환기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심장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혈액의 양이라든가 압력이 과부하되었을 때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근육은 대부분이 심장이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육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탄력성이 적다던가 또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능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율이 증가되어 있고, 또한 이 대사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산소 요구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온몸에 제대로 산소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심박동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소 운반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적혈구입니다. 적혈구수가 증가하는 폴리사이세미아, 즉 다혈구 혈증이라고 하는, 즉 적혈구가 증가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증형 심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적혈구의 비율을 보는 헤마토크리트의 수치가 정상은 45%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50%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순환기의 특성으로 보게 되면 이 아동기에 나타나는 심혈관 장애들은 대부분 선천성 심질환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 후천성으로 판막질환이라든가 또는 후천성 심질환들, 심내막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만 아동기 그 혈액순환기의 그 질병 특성은 선천성으로, 즉 태내에서 심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환 기능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히스토리 테이킹이라든가 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는 신체 사정이 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엑스레이라든가 심전도라든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사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히스토리 테이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테이킹 할 때는 어머니의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즉 어머니의 건강력, 즉 임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만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모성 감염이 있었는지, 특히 모성 감염 중에서는 풍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약물들, 특히 임신 초기에 심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복용한 약물들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라던가 이런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나이가 40세 이상의 그런 고령인 경우에는 특히 선천성 심장 기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머니 요인에 대한 히스토리 테이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영아 요인은 처음 출생 시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점점 자라는 과정에서 수유 양상을 볼 때 수유 중에 발한이 심하거나 또는 체중 증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체중 증가는 정상 성장 발달의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되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천성 심장기형이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발견되느냐, 잦은 호흡기 감염이 생김으로 인해서 호흡기 감염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머머가 들린다던가 기타 검사하는 과정에서 선천성 심장기형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장활동이 이렇게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심장활동이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또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힘든 운동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건강력에 대한 사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체 사정으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탈 사인입니다. 바이탈 사인에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맥박 같은 경우에는 빈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몸에 혈액을 보내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많은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빈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겠고 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빈호흡, 타키프니아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체온은 특히 이 몸통에 있는 체온과 사지에 있는 체온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온도 역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지와 하지의 혈압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도 뒤에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겠지만 대동맥 축작과 같은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상지와 하지의 혈압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특히 이제 신체 사정을 할 때 맥박을 잴 때라든가 호흡을 잴 때는 토탈 1분을 전부 측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스킨 컬러를 봄으로 인해서 창백한지 또는 사이아노시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이아노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부에서는 색을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입술이라든가 혀나 손톱을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청색증이 심한 경우에는 곤봉형 상지라고 해서 클러빙 핑거, 손톱에 곤봉 상지가 나타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심음은 대부분의 선천성 심장기형에서는 심음에서의 이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즉 머머가 들리게 됩니다. 물론 질병의 종류에 따라 머머가 들리는 그 종류도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기형이 있을 경우에는 심음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활동 수준과 행동을 꼭 관찰해 줘야 되는데 아까 건강력 사정에서도 아이들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운동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 수준이 매우 미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중에서는 아이가 산소가 부족하거나 할 때는 쪼그리고 앉는 자세, 니 체스트 포지션에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수유 시 피곤할 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장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중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사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심장 이상의 진단적 검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사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터 모니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심전도를 24시간 동안 달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보다는 성인에게 있어서 아리스미아가 나타나는데 심전도를 측정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또 본인이 아리스미아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홀터 모니터입니다. 또한 에코카디오그래피, 심초음파입니다. 심초음파는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가 이상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구조 기능과 혈액학적 진단을 하는 검사로서 가장 많이 최근에는 쓰여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심전도 흉부 방사선 사진, 특히 흉부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는 심장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심장 비대라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겠고요. 심초음파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도자술입니다. 카디아 캐테터리제이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트랜스 에소파지얼 에코카디오그래피라고 해서 식도 D를 통과해서 심장을 간접적으로 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MRI를 통해서도 심장의 기능이라든가 또는 이상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 즉 심도자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라지 베스를 통해서, 즉 대퇴정맥을 통해서 카테터를 갖다 삽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카테터를 삽입해서, 예를 들어서 우심방 쪽을 가면 우심방의 기능과 혈액의 분포도, 산소 포화도, 기능 이상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할 수 있고요. 이 카테터가 통과하는 그런 지점에 따라서 어느 부위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 부위를 전부 관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는 사진과 같이 이와 같은 그 심도자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 사진은 카디악 캐테터리제이션을 통해서 심혈관 조영술 카디악 엔지오그래피를 하는 것입니다. 즉 조영제를 주사해서 심혈관의 영상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심도자법은 심장질환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침습적이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는 고통을 받게 되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환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검사자들만이 이 안에 있고 어두운 환경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동에게는 굉장히 불안을 초래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도자술 같은 경우에는 진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진단과 하나의 또 치료 방법으로 영역이 확대돼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는 전과 후의 간호가 필요합니다. 시술 전 간호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조영제를 투약하는 거기 때문에 조영제의 부작용이라든가 조영제가 들어갔을 때 화끈한 느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식, 엠피어를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겠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데이션을 시키고요. 당연히 IV 루트를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술 후에 간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술 후에 어떤 간호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합병증을 관찰해야 됩니다. 합병증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퍼포레이션, 천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공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정맥 또는 출혈 또는 조영제 부작용 등 다양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내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에이피칼 펄스, 즉 심천 맥박과 도잘리스 페디스의 펄스, 즉 발등에서의 맥박을 갖다 측정해서 두 맥박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또한 도잘리스 페디스에서의 맥박을 확인할 때 맥박이 약한지 또는 레귤러하게 뛰고 있는지 등을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사지 색깔, 온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만약 천공이 있다던가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상지와 하지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사지의 온도와 또 색깔의 변화를 확인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 당연히 드레싱이, 카테터가 들어간 자리에 드레싱이 있겠죠. 드레싱 자리에 출혈 유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나자마자 이거는 엠피어를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엠피어를 해제하고 이제 구강으로 음식을 투여하게 됩니다. 또한 24시간 동안은 ABR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ABR을 유지할 때 검사한 쪽의 다리는 쭉 핀 상태, 신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서 풍선 혈관 확장술인 벨룬 엔지오플라스티 또는 벨룬 베블로플라스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똑같고요. 맨 끝에 이렇게 풍선이 달려 있어서 좁아진 부분, 즉 밸브가 좁아졌다든가 이런 좁아진 부분 또는 혈관이 좁아진 부분에 가서 이렇게 풍선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좁아진 부분을 이렇게 넓혀주는 검사 방법이면서 또한 치료 방법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좁아진 부분에 풍선을 집어넣고 확장시키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좁아진 부분에 풍선을 집어넣어서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좁아진 부분을 넓히는, 그래서 오픈하실 필요하지 않고 이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풍선 확장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텐트 삽입이 있습니다. 스텐트라고 하는 것은 풍선 대신에 이렇게 쇠망과 같은 요 부분으로 구성된 카테터를 갖다가 좁아진 부분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 도구를 이용해 갖고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에 의해서 좁아진 부위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이라든가 발른 엔지오플라스티, 발른 밸뉼러플라스티, 스텐트 이런 것들은 전부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요. 하고 났을 때 24시간 절대 안정, 그 다음에 아까 카디악 카테터리제이션을 했을 때 그런 시술후 간호들이 전부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검사법 및 치료법입니다. 다음은 코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애뉴리즘이라든가 또는 PDA 같은 경우에 PDA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막히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코일을 이용해서 여기 뚫어진 부분을 갖다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애뉴리즘이 있을 때도 그런 이상 혈관에다가 이렇게 코일링을 통해 갖고 문제를 갖다 차단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훌륭한 오픈핫을 대체하는 훌륭한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